그러니까 다 좋은 말씀이에요.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대통령 지지율하고 연결 안 되는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 제작진이 그 원고를 구성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렇게 순방 결과를 얘기를 듣고 그런데 지지율 추이는 좋지가 않다. 그 리얼미터 기준으로 이제 가장 낮은 숫자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취임 이후에. 그래서 리얼미터의 분석 내용은 그렇습니다. 순방 외교를 통한 정상회담 그 성과가 있었는데 증시 폭락, 또 레버리지 ETF 파장, 뭐 이런 경제적 불안정성에 이 부동산 세제 얘기라든지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도 지난주에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보안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입법이 진행됐던 부분, 이걸 강행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 연결이 됐다라는 것, 그리고 전체적인 전국과 경제 이슈 전반에 대해서 언론들의 부정적 보도도 작용한 것 같다. 뭐 이런 게 이제 리얼미터의 분석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뉴욕타임즈 논설위원인 에즈버 클라인이 쓴 어번던스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이거 제가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인용했던 자주 책인데 얘기하셨죠. 예. 이 책에 보면 미국 민주당이 바꿔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민주당의 그 주지사가 있는 블루 카운티에 도로 포장률, 노숙자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합니다. 근데 실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고속철도, 도로 포장, 또 아파트 공급 이런 부분이 왜 민주당 지역에서 떨어지냐 하면서 이런 부분에 구체적인 어떤 그 풍요로움을 못 만들어내고 계속 거대 담론으로 승부를 해온 거예요, 민주당이. 예, 미국 민주당 케이스입니다. 예. 이러니까 선거에서 계속 어떤 그 뭐랄까 유권자하고 괴리되는데, 최근에 맘다니 시장 보십시오. 버스 요금 얼마 동결, 임대 아파트 동결. 딱딱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정책 매뉴얼을 내놔요. 그렇게 하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정치인들이 정계 진출이 지금 활발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 말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데, 이게 에즈버 클라인이 얘기한 풍요로움에 대해 설명하라 이거예요. 그걸 구체적으로 공급하는 거에 주목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메가 프로젝트하고 이 순방 외교가 성장 담론을 얘기하는 데는 굉장히 어떤 큰 효과를 발휘하고, 이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큰 지향점을 보여주는 데는 전 성과가 컸다고 봐요. 근데 내 삶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멀어지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뭐 ETF 상품, 또 저기 부동산, 전월세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사람들이 다 잘 살아보자 하고 동원될 때는 구체적 꿈이 있었어요. 마이카 시대. 이제 천불 시대가 오고 가정마다 마이카 시대가 오고, 하다못해 시골에 가면 농가마다 경운기 한 대는 살 수 있다. 이게 항상 우리를 벅차게 만들었고 사람들을 동원시켰는데, 지금 이 성장 담론이 왜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데 있어가지고 구체적 안내자가 없느냐. 이런 어떤 성장 담론이 있으면은 정부의 많은 메신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미래의 풍요는 이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오고 청년들에게는 어떤 꿈이고 뭐 설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성장 자체, 대체 불가 대한민국, 이건 이데올로기예요,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실제로 그 올 상반기에 이제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때, 그리고 그것으로 뭐 나의 그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졌을 때 많은 분들이 환하게 웃었다면, 이게 급격하게 오른 만큼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급락을 봤잖아요. 그때 판단은 많은 분들이,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한 30대 초반의 여성분이었는데 정부에게 환불 요청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잘 된다고 해가지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했는데 주식시장이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나와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식이 계속 올랐을 때 당시에 이제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은 반드시 그것 때문에 주식이 올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뭔가의 움직임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죠. 메시지도 뭐 자본시장 있었고, 선진화라든지 뭐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추진돼 왔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고 실제로 그 성과가 나고 있구나, 이 성과가 체감이 되는데, 이게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했을 때는 정부의 대응이 굉장히 늦었다라고 봐요. 늦다 못해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도
얘기도 나오니까요. 예. 특히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은 좀 굉장히 좀 큰 실수였다고 보는데 어쨌든 뭐 여러 언론에서 이 레버리지 ETF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때 김용범 정책실장이 뭐 그것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럼 다른 문제를 좀 정확하게 찝으시던지 아니면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약간 좀 이렇게 뭉뚱그리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정부가 이렇게 마땅한 대책이 없구나라고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성장 이야기를 하면서 그 그림자랄까 어떤 그 굉장히 큰 덫이 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이 국정에 유능하게 접근을 해줘야지. 지금 이 약발은 미안하지만 오래 못 갑니다. 실제로도 나타나고 지금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걸 보면은 이 정부의 약간의 지금까지 뉴 이재명이라고 얘기해왔던 조금 느슨한 결합체가 깨져나가고 지금 분리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30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천, 경기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저 영호남 같이 고정된 표는 별로 움직이진 않았어요. 실제로 리얼미터 조사 내용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어떤 계층이 주로 타격을 입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은 뭔가 이 정부가 초기에 회복의 신호를 주고 나의 삶을 회복하고 정상화할 수 있겠구나. 이럴 때는 지지를 해줬지만 그러나 불안하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가혹한 겁니다. 그 부분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정부의 품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 만전을 기하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좋게 벌려놓은 판을 좀 걷어들이는 식으로 이렇게 관리가 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실제로 대통령도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랄까요? 아니면 그 문제 시급성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귀국과 동시에 바로 출근해서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제 부동산과 주식시장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바로 나온 거죠. 지금 이 상황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무언가와 이게 뭐 정부나 정치권이 생각하는 무언가가 이렇게 괴리돼 있을 때는 그만큼의 채점표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중심 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30대, 40대에서 뭔가 이렇게 표가 빠지고 있다,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인천 경기도 지금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 이 지역에서 빠진 숫자 지고는 가장 큰 하락폭이라는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지지율 추이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무언가와 연결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도 생기는데 어떻습니까? 연결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어쨌든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 집권 여당에 있었던 뭐 좋은 점은 또 좋게 반영되는 것이고 나쁜 점도 나쁘게 대통령한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지지율 하락이 뼈 아프죠. 그리고 그 안에 이게 어디가 성분을 나눌 수는 없겠지만 거기에 뭐 레버리지 ETF 건 비롯한 주식도 있고 뭐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연임 뭐 그 의장의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반영하면서 또 전당대회에서도 일부 연성 지지자 분들은 대통령이 일을 잘해서 좋아했고 민주당은 별론데 대통령이 일 잘해서 좋아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민주당에서 싸움이 막 전당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과격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정치 똑같이 민주당도 똑같구나라고 포기한 분들도 일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6.3 지방선거 전까지는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또 굳건하고 높았는데 이번에 지방선거가 생각보다 이제 예상치대로 승리했다고 이게 평가가 안 되니까 그걸 실망한 층이 또 한 번 쏙 빠졌잖아요. 그게 그 흐름이 계속 있었다가 또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발표를 하고 이러면서 또 그 흐름을 멈춰서 조금 상승 기류를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또 대통령이 그 순방 가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대통령이 뭔가 회복하고 커버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좀 사실 안 돼서 이제 돌아오셨으니까 이번 주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보도록 하고. 유시민 작가가 또 탁현민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나왔었죠. 그리고 했던 발언이 그냥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유대감 그리고 내란을 극복한 전후에는 있지만 비평가로서 생각할 바를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또 해서 이게 지금 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몇 차례 반복적으로 저희도 이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고 관련된 평가들, 비평들, 논평들을 듣고 있는데 이게 유시민 작가의 발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의견 차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될 일이지 인신공격하는 경우가 많다. 나를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분들도 있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짧게 한마디씩만 좀 들어보고 넘어가죠. 정상훈 기자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좀 그 에코 체인버에서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뭐 어쨌든 뭐 본인께서 직접 말씀하셨지만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고 계시고 그 유튜브라는 플랫폼은 이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이제 추천이 가다 보니까 아마 유시민 작가님을 거칠게 비판하는 내용이 축약된 쇼츠를 보셨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예. 좀 들고. 어쨌든 이제 그 유시민 작가님을 뭐 비판하는 쪽에서는 그 유시민 작가님이 이제 했던 발언들에 대한 좀 부적절성, 뭐 유시민 작가님이 했던 발언이 좀 논리적이지 못하고 좀 감정적인 언어로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식의 비판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비판들을 좀 보시고 특히 이제 뭐 본인의 얘기를 들어주는 방송이 아니라 좀 나와서 여러 사람들과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송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저는. 그렇군요. 네. 예. 임세훈 부대변인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 뭐 인신공격, 그러니까 의견 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 일이 인신공격, 그거는 먼저 시작하셨죠. 뭐 어떤 사람들을 저격해서 촉법, 용역, 뭐 잭나이프 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그룹에 수장받다. 반드시 뭐 필연적 실패를 할 것이다라는 말은 그보다 심한 인신공격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대통령을 향해서 한 발언은 사실 이 뭐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정말 모욕적인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이 우리 작가님의 의견은 의견대로 잘 듣고 존중할 텐데요. 어쨌든 본인이 쓰신 책인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다시 되돌아서 읽어보시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김정대 의원은요? 참 이게 참 말하기 거북스러운 주제인데 네. 저는 유시민 작가의 역설이 있다고 봐요. 역설이 있다. 이분이 옳은 말을 하면 할수록 더 거부감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정확하고 옳은 말을 직설적으로 함으로써 사람들한테 반감을 불러일으키는 묘한 어떤 역설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물전 발언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까지 간 건데 이 얘기는 여태까지 얘기를 다 합친 것만큼 심각했어요. 사실 그 어떤 생선 썩은 냄새가 나면은 저 가게 주인한테 이거 조금 시정하시면 어떻겠느냐, 조금 손님들이 조금 불쾌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어떤 걸 얘기했다면은 상당히 고마워할 일이지만 그 시장 통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여기 썩은 내 남사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 그 어물전 망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거 누가 손님이 오겠습니까? 거기 앞으로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을 벌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방 주사 놓는다, 경고하기 위함이라는 선의가 악한 결과를 낳는다. 항상 말은 선의로 하는데 결과는 악하다는 거. 이게 역설입니다. 유시민의 역설이죠.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더 부작용이 커진다는 이런 어떤 부분은 그 말하는 어떤 전달하는 방식이나 말투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는 거를 암시하는 데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헤어나질 못하고 계속 그 말이 말을 낳는 방향으로 이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네, 예. 그런 점에서는 좀 이제는 더 한순간 조금 더 좀 나아간 진일보한 어떤 절제력, 이런 것들을 누군가 좀 얘기를 해주고 자꾸 충고해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